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C++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의 멤버 중에 포인트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 이코르 연산자, 소멸자를 내가 적절히 잘 만들어 주셔야 한다. 안 만들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 뭐밖에 안 해줘요? 샬로우 카피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 카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얘네들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봤더니 언제 복사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언제 이코르 연산자가 수행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의 경우에는 콜 바이 밸류로 내가 객체를 전달할 때 복사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고, 그리고 또 언제 복사 생성자가 실행이 돼요? 콜 바이 밸류 형태로 객체를 반환할 때도 복사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반환이 될 때에도 임시 객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시 객체가 왜 임시 객체가 중요하냐면은 임시 객체들 때문에 걔네들을 최적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C++11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move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객체가 있는데 내가 더하기 연산자를 재정의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객체가 몇 개 생겨요? 임시 객체가. A 플러스 B를 할 때 2개 생겨요. 그리고 요거랑 할 때 또 2개가 생깁니다. 총 4개가 생겨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을 객체가 몇 개 생겨요?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최적화하자는 것이 move 개념입니다. 근데 이 move 개념을 알려면 L-value, R-value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R-value는 뭐가 R-value예요? 이 만들어지는 임시 객체들은 다 R-value에 해당돼요. R. L-value가 아니라 R. 제 발음이 이상하나? R-value. right value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L-value, R-value는 용어 자체로는 약간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L-value, R-value 개념은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은 대입 연산자가 있을 때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L-value고 왼쪽에 올 수 없는 것들을 R-valu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랑 조금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value는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코르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건데,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특정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도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주소 연산자의 P 연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얘네들은 이 임시 객체들은 우리가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R-value는 L-value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X는 L-value고 777은 뭐예요? R-val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L-value고 777은 R-value가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는 다음은 가능하지만 777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X에 대해서는 X에 뭘 취할 수 있어요? 주소를 취할 수가 있어요. L-value에 대해서는. 하지만 777에 대해서는 주소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오른쪽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여기까지 쉽죠? 그리고 함수도 L-value를 리턴할 수도 있고 R-value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리턴하는 게 L-value예요? R-value예요? R-value가 되겠죠. 얘는 L-value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ong1 이코르 999 하면 안 돼. 왜? fong1 이코르 0 요 함수 자체는 R-value를 리턴하니까 여기다 이코르 이거 안 되죠. 근데 얘는 되죠. fong2 결과에 999를 할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 값이 999가 바뀌겠죠.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에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황당한 게 나오는데, 이거 대신에 R-value reference를 이제는 쓸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R-value reference를. R-value의 주소를 우리가 그냥 쓸 수 있게 해주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써요. 이거는 안 돼요. 이 자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만들면서 그 레퍼런스가 10은 뭐예요? 상수죠. 10의 참조, 레퍼런스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개짜리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짜리는 가능하다. 되게 이상하죠? 벽에 머리를 치고 있을 때 이제 뭔지 이게 뭔 소린지. 그래서 되게 뭐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이 자체로 이렇게 이해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우선은 L-value, R-value를 이해한 다음에 이제 R-value를 보니까 이 R-value들을 뭔가 조금 더 최적화를 하면, 즉 요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객체가 임시 객체가 4개 생성되는데 그 4개를 좀 줄여보자 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L-value는 위치에 따라 R-value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y equal x 플러스 1이면 여기서의 x는 R-value가 돼버리죠. 그렇죠? L-value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x, y는 L-value이지만 y equal x 플러스 1에서 x는 R-value가 돼요. 근데 R-value를 L-value로 전환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갑자기 1을 요 1이라는 건 R-value죠. 요거를 L-value로 바꾸겠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int x는 10. 오케이. 이건 뭐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요 레퍼런스죠. y는 x의 참조,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y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돼. y가 레퍼런스를 취하는데 상수의 레퍼런스 취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다음은 가능해요. const reference는 돼요. 이건 돼요. 근데 이건 안 돼. 그리고 const reference로 여기다가 상수를 전달할 수는 있어요. const면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 R-value 자체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reference로 원래 참조하면 안 되는데 const이면 참조할 수 있게 해줬어요. 왜? const면 이거 갖고 이런 게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상수이고 R-value이지만 참조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const면. 어렵다. 그래서 빅3. 빅3는 좀 넘어가고 이건 다음에 하고. 그래서 이 move construct라는 개념이 이런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서 생성되는 여러 개의 객체들을 좀 최적화하자라는 거예요. 임시 객체를 적극 활용하여 최적화하자. 만약 클래스 멤버 중에 동적 할당하여 사용하는 포인트 멤버가 있는 경우 복사 생성자가 호출할 때 또 대입 연사가 호출될 때 보통 기존에 할당된 공간을 반납하고 새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C equal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는데 A 객체들이 동적 할당된 멤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임시 객체가 만들어질 때 뭐가 불러져요? new가 불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임시 객체가 사라질 때 또 뭐가 불러져요? 딜리트가 이루어져요. 자동적으로. 코드를 좀, 그 코드가, 지금 안 되나? 잠깐만요. 요거 한번 빅5의 05 한번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같이 실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04를 보내. 다운 받으셨어요? 음.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두 개짜리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 두 개는 우선은 코멘트 처리하고 실행을 하고 설명드리고 나서 얘네들을 추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개짜리 있는 게 move constructor고요. 요 두 개짜리 있는 게 move assignment입니다. move assignment, move constructor는 우선 주석 처리해주고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하면 이 A라고 하는 클래스는 멤버로 인티저 타입 하나만 있고요. 이 인티저 타입은 그 동적 할당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자에서 걔를 반납해주고 있어요. 소멸될 때. 거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복사 생성자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복사를 하게 됩니다. 왜? 이걸 안 하고 이거를 시스템에 쓰는 거면 무슨 카피만 이루어져요? 샬롯 카피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문제가 되겠고, 이코르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서 이퀄의 연산자에서 원래는 딜리트가 필요해요. 근데 딜리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딜리트를 꼭 안 해도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예제가 그렇네. 어쨌든 요거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면 O1이 만들어지죠. 뭐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O2도 만들어져요. 카피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근데 O1 펑크 요때를 한번 봅시다. 펑크를 하면은 O3가 만들어지죠. O3 여기 O3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O3가 종료가 되면서 임시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E8이 되겠죠. 얘도 임시객체인데 이 임시객체가 생성될 때 이 자체가 카피 컨스트럭터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그럼 이 임시객체도 뭐가 이루어져요? 동적 할당이라는 게 임시객체를 만들 때도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O3를 만들 때도, 그러니까 여기서 A 플러스에서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개를 만들 때마다 뭐가 이루어져요? 뉴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뉴가 두 번 이루어졌으면은 딜리트도 두 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객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 임시객체를 만들 때 무슨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동적 할당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임시객체가 소멸될 때 딜리트가 불러지면서 또 반납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예제, 이런 애를 갖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면은 객체는 몇 개 생성돼요? 똑같이 4개 생성되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동적 할당하고 반납하는 게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할 때 필요하진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데, 이런 애는 복사하는 과정에서도, 임시객체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뉴 딜리트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최적화하자 라는 개념입니다. 최적화하자. 뉴를 부르지 말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림으로, 뒤에 그림 나오는데, 그림을 봅시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자, 일반 대입에서 A 이퀄 B를 했다. 그리고 객체 A가 동적 할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객체 B는 이렇게 갖고 있어요. 공간이 5개짜리예요. 그러면 A 이퀄 B를 이동 개념을 안 쓴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동 개념 안 쓰면은 우선 A 이퀄 B 하면 A가 갖고 있던 기존 공간을 어떻게 해요?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반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디카피를 하기 위해서 새 공간을 확보를 해요. 그 다음에 요 값을 여기로 복사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입에서는 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런 애였어요. A는 안에 동적 배열을 갖고 있는데 3개만, 용량이 3인 배열을 갖고 있고, B는 동적 배열을 갖고 있는데 용량이 5인 애를 갖고 있어요. 또 맨날 5다. 그럼 그냥 복사만 하면 돼요. 아까 한 것처럼. 근데 지금은 아예 용량이 다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데이터만 복사해서는 처리를 할 수 없어요. 대입을. 그래서 어떻게 해? 기존 공간 반납하고 새 공간 확보하고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를 이용해서 조작하나 B를 이용해 조작하나 서로에게 영향을 안 주겠죠. 안 주게 돼요. 이동 개념은 A 이퀄 B를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도 얘를 버려요. 기존 공남을 버려요. 그런데 이동 대입을 하면은 새 공간을 확보해서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갖고 있던 애를 얘가 가리키게끔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새 공간 확보 데이터 복사하는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기서 그냥 끝났어. 샬럿 카피가 됐죠. 그럼 B가 반납되는 순간 A도 반납이 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기존 포인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얘는 제거를 해주면 이 B 객체가 딜리트 돼도 얘가 딜리트 될까요? 얘가 안 되는 거죠.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포인터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널 값을 줘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동 개념입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카피 컨스트럭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 공간 확보, 데이터 복사 이게 4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A 이퀄 B.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C 이퀄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어디 만들어 온 게 있지 않나? 그림을? 아이씨, 없네. 아, 거기다 만들어 놨구나. 이 전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요걸 한번 보세요. 자. 복사 생성자를 한다. 복사 생성자. 그러면은 템프 객체가 하나 생겨요. 템프 객체가 A 플러스 B 할 때, A 플러스 B 할 때 생겨요. 템프 객체. 그래서 여기에 new를 한다고 칩시다. new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템프가 A 플러스 B가 종료되면서 새로운 템프 하나가 또 생겨요. 1, 2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new가 필요해요. new, 템프 2가. 얘도 갖고 있는 값은 A 플러스 B고 얘도 A 플러스 B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돼요. 그리고 요 순간에 템프 1은 소멸돼요. 그러면서 딜리트가 불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템프 3가 만들어져요. 템프 3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요거의 임시 객체인 템프 2하고 C를 더할 때 만들어져요. 그럼 템프 3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템프 3에서 이 전달되고 나서는 요 템프 3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산이 되고 나서는 템프 2도 소멸되고 필요 없죠, 이제. 그쵸? 그리고 템프 4가 생겨요. 얘도 new 필요하고, 그 다음에 new 필요해요. 이 얘도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템프 3는 딜리트 되겠죠. 딜리트. 소멸되고, 대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C의 new가 빌려지고 복사가 이루어져요. 복사가 이루어지고 템프 4가 딜리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 양의 일이 이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우리가 복사 생성자만 활용해서 그 딥 카피하는 방식만 활용해가지고 처리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템프 객체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애들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애들을
뉴 딜리트 하고 있으니까 문제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최적? 얘는 필요해요. 얘는 필요해요. 그런데 얘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뉴 할 필요 있을까요? 요거 할 때는 뉴가 필요가 없어요. 얘가 그냥 템프1을 가리키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템프1을 널 ptr로 초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세이브 됐죠. 그리고 템프1 소멸될 때 딜리트가 안 불러져요. 이게 필요 없어요. 왜? 템프1이 갖고 있는 포인터는 무슨 값이에요? 널 필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템프3가 만들어져야 돼요. 요거는 또 뉴가 필요합니다. 요건 뉴가 필요해요. 그런데 얘는 소멸돼야 되고, 요거 만들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만들 때 얘 또한 뉴가 필요가 없죠. 뉴가 필요가 없고, 요거 순간에 얘를 널 ptr로 만들고 이동 복사를 하면 템프4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필요 없고 이 C는 뉴가 필요 없고 얘를 가리키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요것도 저렴하고 요것도 저렴해요. 계속 이동 복사를 할 수 있는 순간에는 이동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동 복사를 한다는 것은 요 그림에서 새 공간 확보해가지고 데이터 복사하는 요 과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건 이 객체는 이렇게 이동 복사를 하고 얘를 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경우에요. 여기서처럼 A 플러스 B 이 템프 객체들은 만들어지고 나서는 바로 버려지는 애예요. 바로 버려진 애들 계속 뉴 딜리트 하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지우고 그 주석을 다시 풀고 실행을 하면 아까는 카피 컨스트럭터가 불러졌는데 뭐가 불러졌어요? 무브가 불러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무브 어사이먼트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브 하면은 그 새로운 임시 객체를 만들 때 뉴를 안 하고 그 새로운 객체는 뭐만 가리켜요? 기존에 이미 확보해 놓은 공간을 가리키게 하고 그 공간을 가리키던 애는 더 이상 그 공간을 접근 못하게 널 ptr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요거예요. 널 ptr 해주는 거. 이렇게 안 해주면 이게 샬롯 커피한 형태가 되니까 딜리트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널 ptr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래 있던 객체 걔는 소멸돼도 복사된 애한테는 영향을 안 주죠. 그리고 새 애는 기존의 애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그냥 가리켜서 사용할 뿐이에요. 자기가 또다시 뉴해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 왜? 얘는 임시 객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서 컨스트 우리가 복사 생성 컨스트가 들어왔죠. 여긴 컨스트가 왜 들어가면 안 될까? 무브에서는. 그쵸. 요 A 값을 데이터를 뭘로 바꿔줘요? 널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컨스트 쓰면 못 만들어요. 얘는 컨스트 쓰는 게 아니에요. 임시 객체만 들어오는 거예요. 대입도 여기서는 컨스트를 안 쓰고 있죠. 왜? 얘도 대입하고 나서
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널. 널 해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널. 그래서 move 개념에서는 널.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 우리는 신경 안 써도 여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컴파일러가 판단해서 move 그리고 뭐예요? 카피 컨스트럭터 아니 move랑 move 어사이먼트를 가져다가 씁니다. 가져다 써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요 다이얼로그를 이제 10뿔 14 이상 쓸 수 있게 해놓고 미스켈레니스에서 여기 마이너스 SCD 이퀄 C 뿔 14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옵티마이저에 가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F no ilid constructors 요 옵션이 들어가요. 요 옵션을 안 넣으면 여러분들이 move constructor 만들어놔도 컴파일러가 잘 안 써요. 지가 알아서 최적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컴파일러가 최적화하는 것을 이거는 막는 거예요. 왜 막아? 내가 그 출력하는 거 다 보기 위해서. 요 순간에 얘가 아까처럼 move assignment 출력되고 다 이런 거를 보려 그러면은 요 옵션을 넣어주셔야 돼요. 요 옵션을 안 넣어주면 지가 최적화를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적화 옵션에서 저거를 넣어주셔야 된다. 이 널 PTR 이 중요한 거고요. move 할 땐. 그래서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는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복사 생성자를 제공할 수 있고 복사 할당 연산자를 제공할 수 있고 소멸자, 이동 생성자, 이동 할당 연산자 총 6가지를 내가 안 만들면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공해 주는 걸 그냥 내가 받아들여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멤버가 동적 할당을 이용한 포인트 타입일 경우에는 위 6가지 시스템에 정해 주는 것 대신에 직접 정의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예전엔 rule of 3라고 그랬어요. rule of 3라고 하는 것은 그 빅 3, 복사 할당 연산자, 소멸자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 rule of 5로 바뀌었는데 rule of 5라는 거는 이런 동적 할당 멤버가 있을 때는 이동 생성자하고 이동 할당 연산자를 정의해 주라고 하는 게 rule of 5입니다. 그런데 책들 보면 rule of zero로 해라. 5가지를 아예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한 가지 방법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래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려면 여기다가 delete를 써줘요. delete를 써주면은 시스템에서 복사 생성자나 이동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쓰는데 매우 제한적이에요. 뭘 못해. A equal B 막 이런 게 안 돼요.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을 얘네들 막아놨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놔도 프로그램 하려면 그걸 안 쓰고도 프로그램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되게 불편해져요. 강건해지겠지만 불편해져요. 그래서 진짜로는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가 없도록. 그러니까 동적 멤버를 쓰더라도 내가 new delete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해주는 애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다 돼. 이동 생성자, 복사 생성자도 다 지네들이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예요. 근데 이거를 가기 전에 내가 이걸 안 만약 내가 이거 쓰는 방법 모른다. 뭐 share PTR이든 뭐 이런 걸 모른다. 그리고 내가 설계를 하는데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직접 new delete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rule of zero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rule of 5를 따라 주셔야 돼. rule of 5 따르는 거는 복사 생성자, 복사 할당자는 딥 커피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동 생성자, 이동 할당 연산자는 임시 객체들을 막 복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샬롯 카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샬롯 카피하도록 만드는데 대신에 복사된 애가 계속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뭘로 바꿔줘요? 널피스로 바꿔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합시다. 요약을 해보면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객체들이에요. 이런 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 A를 여기로 넘길 때 콜바이 밸류 넘기고 있죠. 그럼 이때는 뭐가 자동적으로 불러져요? 복사 생성자가 불러진다. 그리고 요거를 반환할 때도 복사 생성자가 불러진다. 그리고 대입할 때도 요 대입 연산자가 시행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때 만약에 A와 B가 동적 할당된 포인트 타입을 안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사 생성자나 대입 연산자를 만든다, 안 만든다? 포인트 타입 없어. 그러면 안 만들어요. 만들지 말아요. 만들지 않으면 되겠고, 포인트 타입이 있다. 그러면은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자를 만들어주는데 거기서는 뭘 해줘야 돼요? 샬롯 카피가 아니라 뭐 하도록? 디커피 하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B에서 여기서 반환될 때 객체가 나도 모르는 임시 객체가 생기죠. 그런 임시 객체들이 생길 때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비용을 줄이는 거는 뭐예요? 무브예요. 무브에서는 디커피라는 게 아니라 샬롯 카피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대신에 샬롯 카피한 다음에 복사된 이 소스 애가 소멸될 때 이쪽에 새로 만들어진 애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포인터들을 널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총 5가지. 요 5가지를 잘 만들어주셔야 된다. 언제? 포인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근데 좀 더 공부하다 보시면은 차라리 내가 동적 할당하는 대신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뭐 벡터라든지 스마트 포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은 그 자체적으로 무브 컨스트럭터 이런 것들이 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 것도 안 만들어도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입들이 멤버 변수들이고 객체들을 갖고 있는데 이 객체들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객체들이에요. 그럼 라이브러리에 있는 객체들은 무브나 카피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져 있겠죠. 내가 안 만들어도. 그럼 그런 애들만 들어있는 애들. 즉, 이 A가 클래스 A가 있는데 여기에 원시 타입만 있어. 그럼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무것도. 원시 타입만 있다. 근데 여기에 포인터 타입이 아니라 이제 객체들이 뭐 여기에 B가 들어가요. 그럼 이런 애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잘 안 만들어져 있으면 카피 컨스트럭터 만들 때 힘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벡터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럼 얘네들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애들이죠. 그럼 라이브러리에 있는 애들은 뭐가 잘 만들어져 있을까요? 카피 컨스트럭터나 뭐 무브 컨스트럭터 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내가 무브나 카피나 이런 걸 내가 안 만들어놔도 잘 돌아갑니다. 지네들이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또 잘해요.
맨 앞에 교육 목표에 뭐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컴파일러보다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컴파일러가 잘 최적화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걔가 잘 최적화하게끔 내 클래스를 정의해 줘야 되지. 내 거에 여기 뭐냐, 인테저 포인트 p 해놓고 new 있으면 이거는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못해요. 그렇죠? 동적 할당을 로우한 방법으로 new delete malloc free로 해놓고 있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게끔 new malloc을 안 쓰고 뭐 아직 안 배웠지만 스마 포인터 같은 걸 쓴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한번 친구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C++의 빅3가 뭔지 아니? 룰 오브 3가 뭔지 아니? 딱 그런데 모른다 그래요. C++ 제대로 안 배웠구나. 룰 오브 5는 뭐니? 뭐야 이게? 룰 오브 제로 막 이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 만들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룰 오브 제로다. 얘네들을 안 만들어도 내 코드가 문제가 없게끔, 내 클래스가 문제가 없게끔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근데 그렇게 못하면은 내가 잘 만들어줘야 되겠죠. 잘 만들어주려면 보면 되니까. 카피 쪽은 뭘 해야 돼요? 디카피를 하면 되겠고. 무브 쪽은 샬롯 카피를 하는데 얘쪽 애가 뭐가 돼야 돼? 넣을 값을 줘가지고 나중에 그 뒤로 복사 뒤로 문제가 없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